저희가 화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화형이 그 화형이 이제 얼굴 뾰족하게 생기고 입술도 뾰족하게 생기고 귀도 이제 위로 몽골 솟아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인제 심장이 크고 상대적으로 인제 폐대장이나 아니면 그 수국하니까 신장, 콩팥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화형들이 화려하고 예쁘고 진취적이고 뭐 다 좋은데 콩팥 기능이 약해서 지구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인제 그 성욕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력이 약하고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이 좀 어려운 체질이에요. 그래서 어 예쁜데 그 결혼을 하고 나면 어 남편을 외롭게 하는 여자들이거나 이제 막 이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왕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힘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화형 체질이에요. 근데 인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잘록하고 몸도 젊었을 때는 되게 날씬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넘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막 그렇게 그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그닥 이렇게 막 사이가 좋거나 이렇게 되기가 별로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화형이다 그러면 너무 인제 외향적이다 보니까 바깥으로만 막 겉돌려고 하고 즐거움, 자기가 재밌는 거를 이렇게 쫓아서 하는 성격이거든요, 즐거운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덜 불성실하게 되고 어 인제 사회 활동이 더 왕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밤에 이렇게 아내를 만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용두사미인 스타일들이 꽤 많아요, 화형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좀 내재할 수 있도록 신장 기능이나 폐 기능을 높여주면 훨씬 더 일을 많이 만들고 그 일을 잘 해 나가면서 창의력도 많고 진취력도 있고 사교성도 좋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가족에 화형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기질을 꺾지 않으면서 체질을 유지를 하면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만들어 나갈 거냐의 문제거든요. 화형인 사람들이 자기가 마무리를 잘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뒷심이 없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버티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 체력이 약해서. 그럼 그 체력을 보강을 해 주면 자기도 당연히 마무리를 잘 지어서 결과를 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완을 해서 채워주면 돼요. 씁쓸한 음식, 특히 미네랄이 많은 해조류나 해산물 계통들이 신장에 좋거든요. 그리고 인제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는 땅속으로 자라는 것들, 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 수 기능을 그러니까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의 성질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보충을 해서 먹이면 신장 기능이 그래도 좋은 화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마무리도 잘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화형 체질이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괜찮아. 예쁘고 다 좋아요. 근데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일찍 자지 않으면 그다음 날 생활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계속 화형 체질인데 계속 밤에 늦게 자는 생활을 계속해 가지고 병이 나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자궁, 방광 이런 쪽이 되게 안 좋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5 세가 넘으면 임신이 거의 잘 안 되고요. 시험관을 해도 잘 안 돼요, 이 화형 체질의 여자들은. 어 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짜 인공적인 노력을 해도 자궁 자체가 혈액이 먼저 공급되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임신을 해서 이게 아기가 뱃속에서 클라 그러면 자궁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체질이라고 잘. 그러니까 웬만큼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해라."
일찍 아이를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형 체질인 여자들한테는 이제 신혼부부다 그러면 제가 출산 계획을 일찍 가져라. 나이 들수록 어려운 체질이다. 이런 얘기들도 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인제 건강하게 만들면 신장 기능이 좋은 화형의 여성이 되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죠.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예쁘고 사교적이고 애교가 넘치고 이런데 어 기능도 좋잖아요. 그러면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계속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그 체질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완을 해서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갈 건가에 따라서 외모도 달라지고 체력도 달라지고 그 체력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하되 끝까지 할 수 있고 이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이 화형들이 이제 일단은 허리가 가늘고 인제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근데 손발은 안 예뻐요. 손발은 짜리몽땅하고 별로 안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화형들 보면 이게 손을 가린다거나 발을 이렇게 가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화형 체질은 발병 경로가 어떻다 그랬죠? 화가 화극 금으로 가죠. 그래서 심장이 강하면 폐대장이 허약하게 되는데 이게 인제 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장이 강성한 화형 체질이 커피라든지 술같이 쓴맛에 해당하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폐가 혈액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폐가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폐가 허약한 여러 가지 그 간병이 생기죠. 감각이 그렇게 감이 있는 거예요. 폐가 허약해진 감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특히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막 맨날 즐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대부분 다 신장이 나빠져요. 왜? 신장 방광이 수국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너무 강성해서. 심장이 너무 강성해서 계속 심장만 뛰게 했기 때문에 신장 방광이 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상태가 되면 신장이 스스로 손상을 입게 돼요. 얘를 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말 정말 안 듣는 자식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먼저 병드는 것 같아요. 고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신장 방광 인제 경락상의 질병, 상병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신허에 해당하죠. 아이들은 콩팥이 허약하면요. 밤에 인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왜 다한증이라고 하죠. 온몸에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요. 만져보면 아주 찬 땀인데 자면서 더운 게 아니고 차가운 땀을 흘리면서 자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약해지면 늘 베갯깃이 젖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자는 동안에 계속 땀을 흘려 가지고 얼굴에서 찬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베갯깃이 늘 젖어 있고 베개가 맨날 썩는다." 그러면 다한증이 아닌지 자는 사람이 한번 만져 봐야 돼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렇게 몸이 촉촉한 상태에서 자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수분이 계속 몸에서 발생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지 않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고런 거 체크를 해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등이랑 배를 완전히 덮지 않으면 감기가 잘 걸려요.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고렇게 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인제 잠깐만. 한 번 완주해서 화가 금을 치고 금이 목을 치고 목극 토에서 비위장을 치고 다시 토국 수에서 신장 방광이 약해지고 한 바퀴 더 돌아서 신장 방광 수의 기운이 화를 제어하는 거. 수국화가 됐을 때 화형 체질이 이렇게 한 바퀴 상극으로 완전히 돌게 되면 중병이 생겨요. 그래서 심장 소장, 자기가 가장 강해야 하는 장기에 내장에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 화형들은요.
살찌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소장에 지방이 끼면 안 돼요. 그러면 심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영은 허리가 짤록하다 그랬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이쁜 체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체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체질보다도 병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만들지 않고 복부를 기름지지 않게 관리를 꼭 해줘야 되는 체질이 화형 체질이에요. 살찌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이게 건강관리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체질이에요. 목표는 살이 찌고 싶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많아요. 비위장이 약해서. 근데 근육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웬만큼 그래도 체격이 있는 편이 많아요. 아주 마른 목형도 많지만 그래도 근육이 마른 거에 비해서 있다. 아니면 체격이 있는데 뚱뚱한데도 근육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형이나 목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형들은 원래 통통해요. 아주 마른 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금형들은 그저 그렇게 다부지게 생겼어요.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날씬하기가 되게 힘든 체질이 금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날씬한 체형이 되게 힘들어요. 금형이. 그냥 통짜야 몸이. 왜냐하면 갈비뼈하고요. 골반이 거의 붙어 있어요. 간격이 한 2, 3cm, 5cm도 안 돼. 그러니까 허리가 들어갈 데가 없죠.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슬림하다 날씬하다 이런 체형이 거의 안 돼요. 금형들은 그냥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날씬해도. 근데 화형들은 살집이 좀 있어도 날씬해 보여요. 허리가 이렇게 싹 들어갈 만큼 갈비뼈가 높이 있고요. 폐가 작기 때문에 폐가 크면 갈비뼈가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어요. 그 폐를 보호해야 되는 데까지 갈비뼈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까지 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화형들 폐가 작기 때문에 갈비뼈가 높이 있어요. 훨씬 짧아요. 그래서 허리, 이게 뼈가 없는 갈비뼈가 없는 공간이 골반하고 사이가 멀어요. 그리고 엉덩이가 크지 않아. 화형들은 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골반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허벅지나 뭐 이런 거 보면 더 뚱뚱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팔뚝도 되게 굵고 가슴도 크고 허벅지도 퉁퉁하고 그런데 몸통 부분이 날씬하다 보니까 실제로 킬로그램 수보다는 날씬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가 불룩 나오고 옆구리 살이 삐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병으로 진짜 재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면 안 된다. 화형 체질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할 때도 폐를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폐장이 약한 금이 허약한 간병이 오죠. 화형들은 그래서 기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를 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 게 뒷심이 약한 게 이제 폐 기운이 약하고 신장 기운이 약해서 오는 거고요. 화려하고 주목받는 건 좋아해요. 근데 금형처럼 리더십이 이렇게 그 지배적인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형의 들 보면 자기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나서서 하려고 하고 앞에서 얘기를 잘하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려가지고 주관 있게 이렇게 확 끌고 나가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허약하지 않도록 폐의 기운을 보태주면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더십,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질, 무언가 내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폐장의 이상 증상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형들이요 생각보다 우울증이 많이 와요. 특히 조울증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폐가 약하니까 쉽게 우울해지고요. 심장이 강하니까 쉽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업다운이 되게 심해요. 기복이. 특히 화형의 어린 여자다. 업다운 굉장히 심합니다. 10대인데 우리 애가 10대인데
아니면 아가씨 20대 초반의 아가씨인데 화형이야. 그러면 정말 걔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업다운이 너무 심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너무 업돼 가지고 막 살랑살랑하고 뭐 이렇게 잘 놀고 막 이래요. 그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가지고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슬퍼하고 계속 손목 긋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인제 아주 심각한 예로 보자면 음 저한테 인제 상담을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손목이 그어진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인제 화형들이 그런 걸 잘해요. 여러 번 그어. 관심 받으려고. 엄마 아빠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주목받고 어 이렇게 관심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내가 충분한 양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할 때 급격하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줬으면 하거나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거예요. 특히 인제 부모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버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막 난리칠 만큼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만 관심을 가져 주고 애가 멀쩡하게 잘 생활할 때 관심을 안 가져 주잖아요. 그럼 훨씬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런 그 화형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늘 어느 정도의 애정 표현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칭찬이나. 나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닐 수 있어요. 부모는 뜨뜻미지근한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딱 절도 있는 성격이어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못한 거는 혼내야 되고 뭐 이런 그 구조를 딱 내서 가지고 있어. 근데 아이는 화형이야. 그러면 얘는 뭐든지 그냥 칭찬이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에서 좀 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고를 쳐요. 그래서 부모를 절대 못 그래,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 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쓴다거나 자기를 다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의 기운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매콤하고 화한 음식을 계속 먹여서 화형이지만 폐의 기운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지 그런 심각한 이 심리적인 질환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오기 쉽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췌장의 봉변경증에 따라서 찬 거 싫어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머리가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특히 인제 음 생리가 시작되면 화형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 허약하고 자궁으로 피가 잘 안 가고 잘 안 만들어지는데 뼈도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의 양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데 생리를 막 이렇게 소경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통이 생겨요. 요통이 생기고 피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애가 어지럽게 되고 못 일어나고 혈액은 위로 솟구치는 체질이기 때문에 코피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남자아이들도 화형이면 코피가 잘 나요, 클 때. 클 때는 위로 피가 올라가잖아요. 상승하죠. 상승 기운이 강하니까. 그런데 화형 체질은 그게 더 강해요. 더 많이 올리니까. 상체가 크잖아요, 하체는 가는 화형은. 그럼 상체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가 위로 잘 올라가고 거기에서 기운이 보태지죠. 잘하는 것과 체질적인 기운이. 근데 막 얘가 막 뛰어놀았어. 그럼 그다음 날 아침에 코피를 실컷 잘 놀고 잘 잤는데 아침에 어렸을 때도 그래요. 이 화형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막 열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쿵쿵쿵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장 기운이 좋게끔 저녁에 씹질한 음식 먹고 소금물로 목욕을 시키고
반신욕 같은 거 시키면 좋아요. 소금물을 타서 아이를 앉혀 가지고 거기에서 반신욕을 하도록 목욕을 시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화영이고 애기인데 코피를 잘 흘린다? 그러면 딱 한참 클 때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해 주면 좋고 잘 때 자기 전에나 등을 이렇게 쓸어 내려 줘요.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도록 방광경락을 자극해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쓸어 내려 주고 합곡 여기 뭐 이렇게 만져 주는 자리 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제 폐경락이 요렇게 지나간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자꾸 주물러 줘. 꼭 이렇게 주물러 줘. 아이들하고 인제 스킨십하고 놀 때 팔을 자꾸 주물러 주고 하면 폐장이 좋아져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고요. 폐허가 있을 때 인제 내장병증, 가래가 있는 기침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화형은. 그래서 그 천식이 되게 잘 와요. 특히 알레르기성 천식처럼 이 화형들이 기침하는 장기침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래 화형이 건강하면 목소리가요 아주 화려하면서 크고 언변이 좋고 말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혀도 심장이 주관하는데 폐가 좋기 때문에 혀가 빨리빨리 움직여. 우리가 빨리 말하는 사람과 빨리 말 못하는 사람 혀의 움직임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확실히 말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느려지거든요. 심장 기운이 약해지니까. 랩 같은 거 막 이런 거 들리지도 않지만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말 빨리 하니까. 이게 점점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제 심장 기운이 약해지는 건데 기침하면서 천식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제 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화형이 폐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장기침을 하면서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이쁜데 목소리가 나빠. 그래서 막 이렇게 갈라지는 감기 가래기침 끊는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도 있고요.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건강할 때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화형의 목소리는 원래 훨씬 더 예쁜 목소리예요. 그래서 뭐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인제 대장도 물론 약하죠. 화형들은 폐가 안 좋은 것보다는 대장이 안 좋은 걸 먼저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변을 보는 게 정상이라 그랬고 변 안에는 세균이 3분의 1, 상피세포가 3분의 1, 음식 찌꺼기가 3분의 1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균의 교환이 빨리 안 일어나도 변이 작아지고 변 양이 작아지고 굳어지고요. 당 점막의 조직이 탈락이 빨리빨리 교환이 되지 않아도 변의 양이 줄어들고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고요. 음식물을 적게 먹어도 식이섬유를 적게 먹어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가 변이 잘 안 나올 때 식이섬유 양만 생각하는데 앞에 2가지 세균이나 상피세포의 교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증, 유산균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장환경이다. 그러면 세균의 교환이 잘 안 됐다는 거고 우리가 컨디션 프로틴을 먹었더니 변이 좋아졌어요. 카로틴 플러스를 먹었으니 변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상피세포의 교환 주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유질을 먹었을 때 변이 좋아졌어요. 화장실을 잘 가게 돼요. 이러면 내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식이섬유가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장이나 소장의 크기나 굵기나 길이가 사람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두꺼운 사람과 가는 사람은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변화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장이 굵고 길고 이런 사람들은요. 섬유질 진짜 많이 먹어야지만 장에서 나오는 배변의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되게 대장이 좁고 짧고 이렇게 가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적당한 양의 섬유질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인제 홍수 보고 진단하면서 네 "당이 너무 넓다. 크다." 이렇게 아니면 "좁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런데 대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너무 굵고 큰데 섬유질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변비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인제 장이 좁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하면 본인들이 더 힘들고 시래기 같은 섬유질이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 좁은 장을 잘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먹으려고 해.
잘 안 먹어. 콩나물 잘 안 먹고요. 섬유질 이렇게 길게 굵직굵직한 거 김치 이렇게 막 기다랗게 돼 있는 거 이런 걸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자기가 힘들다는 거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쪼끔씩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끈덕거리게 하거나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밀가루같이 국수같이 라면같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섬유질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쉽거든요. 근데 당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식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고탄수화물증으로 가겠죠.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되게 오기 쉽죠. 장을 식이섬유랑 같이 탄수화물이나 다른 음식물들이 섞여서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만 먹거나 아니면 고기 단백질만 먹거나 근데 작게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효율로 넣는 거예요. 섬유질을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면 당연히 독소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점점 와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몸이 이 금형의 장은 그 화형의 장은 폐대장이 작기 때문에 좀 좁은 편이에요. 대 다른 체질보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밀가루 아니면 떡같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타입의 식이섬유를 좋아하고 반찬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넣되 만약에 섬유질을 내가 그 사형이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잘게 썰어서 작게 썰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씹어서 삼키면 좋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너무 크게 썰지 말고 나물도 너무 길다 그러면 중간에 가위질 몇 번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변의 상태가 훨씬 좋아지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파이버 파우더 같이 물에 녹는 타입의 식이섬유, 유산균 안에 들어있는 뭐 식이섬유 이런 것처럼 섬유질 그리고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부드러운 거 있죠. 호박 같은 거 되게 부드럽잖아요. 점액질이 있고 그런 것들 해조류도 작게 썰어서 혹은 미역국을 끓인다. 그랬을 때 미역이 거칠지 않고 그냥 산모형 미역처럼 부들부들해 가지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섬유질을 섭취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형들은 훨씬 더 장이 좋다. 대장도 다 여기 이렇게 팔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쭉 이어지게 돼 있고 코 옆으로 오게 돼 있어요, 경락이. 그래서 대장이 안 좋으면 폐에 영향을 물론 주지만 코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은 대장 경락에서 오는 거라서 장이 좋아지면 비염도 좋아져요. 디톡스 해가지고 변을 잘 보게 되면 비염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대장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이 허했을 때는 내장병증이 어떻게 나타나냐. 요 대장허의 내장병증이 화양들한테는 제법 많이 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소리가 막 울리는 거, 장명이라고 하죠. 꾸럭꾸럭 내려가는 소리. 대변이 질면서 설사한다던가 아니면 변비가 되게 심한 화형 여자들 진짜 변비 심한 경우 많거든요. 대변이 딱딱해진다던가 요런 것들이 있고 치질, 치루, 용종, 뭐 항문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변비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고런 말 못한 고통을 앓고 있는 화형들이 되게 많고요. 변비 같은 수분 부족, 이게 장이 항진이나 신장 기능 이상 조절로 온다고 돼 있는데 소장이 수분의 95%를 조절하고 대장이 4%, 직장이 1%의 수분의 흡수 조절해요. 대장에서 수분이 다 빨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소장에서 대부분 빨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소장이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겠죠. 화형이니까. 심장 소장이니까. 그래서 변이 굳어지기 쉬운 거예요. 화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 수분의 보충을 잘 해줘야 돼요.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잘 챙겨 먹으려고 해야 되고 근데 자기들이 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장의 기운을 침범할 만큼 탄물을 계속 먹게 되면 설사가 잦아지는 거고요. 잘 안 먹게 되면 변비가 되게 심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질병도 오기가 쉽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신장
콩팥, 수 기운이 허약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죠. 그래서 신장은 횡격막 아래에 인제 등뼈 양쪽에 허리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있어요. 앞쪽이 아니고 뒤쪽. 그래서 한 쌍이 들어있는데 높낮이가 조금 달라요, 높낮이가. 그래서 오른쪽이 간이 아래쪽까지 쭉 내려와 있어서요. 오른쪽은 쪼끔 더 아래쪽으로 터져 있고요. 왼쪽은 쪼끔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 한 몇 센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만져보면 약간 몽근하게 갈비뼈 아래에서 뒤쪽에서 잡혀요. 그래서 "아." 하고 아프다고 통증 신호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콩팥이 허약한 경우에. 근데 아주 허약하면 아예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콩팥이 아예 쪼그라들어 버렸으면 콩팥의 기운이 이렇게 지압을 해 봤을 때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딱딱하게 부풀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말랑말랑한데 부드러운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돌처럼 완전 굳어진 경우도 있어요. 부어 있는 게 아니고 오그라들면서 딱 굳어져 버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빠서 오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신장 기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만져보면 건강한 사람하고 신장이 그런 어떤 만져지는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건강한 분들조차도 이 신장 자리는 눌러봤을 때 통증을 느껴요. 보통은 하고 뻐근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장 관리 되게 잘해야 돼요. 이 심장 아니고 신장, 이 콩팥은요, 콩이나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콩이나 팥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쪽으로 한 쌍으로 존재를 하고, 어 양의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이 신장이 양쪽으로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소변을 걸러주고 내보내주고, 한의에서는 이 좌신장과 우신장을 다른 기관으로 보고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좌쪽 신장이고 오른쪽은 명문이라고 그래요. 명의 문. 그러니까 목숨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 신장은 명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주 기능인데, 노폐물만 걸러내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물질을 다시 재수거하는 여과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쭉 생산 라인이 있죠. 뭐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라인이 있다고 쳐 봐요. 어 깨끗하고 멀쩡한 걸 골라내는 기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를 선별해내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거 고르고 나쁜 거 고르고 이게 동시에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만 골라내라고 하면 되게 잘 골라내요. 그리고 예쁜 것만 골라내려고 하면 그거 하나만 보면 딱딱딱딱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분업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기능을 가질 때 좌측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자기의 주 기능을 사용하고요. 물론 성능이 없는 기계는 아니에요. 둘 다 할 수 있는 기계인데 말하자면 조직이에요. 근데 오른쪽 콩팥은 좋은 것들, 아직 쓸만한 것들을 다시 재수거하는 기능이 더 많이 강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파업을 했다,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반대쪽 콩팥이 나머지 기능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나쁜 건 걸러서 버려야지, 좋은 건 다시 수거해서 써야지. 그러면 이건 버려. 이건 그 섞였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백뇨가 생겨요. 그죠? 단백뇨는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재수거가 돼야 되는 거고, 철분이나 칼슘도 재수거가 돼서 필요한 만큼 몸속에 보유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오른쪽 신장이 그 기능을 잘 못하면 왼쪽이 막 한다든가, 왼쪽 신장이 그 기능을 못하면 오른쪽 신장이 좋은 것도 골라내야 되는데 나쁜 것도 버려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주 업무가. 내가 그걸 할 수는 있는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빠져나가고 노폐물은 덜 나가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을 못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통풍. 흔히 통풍이라고 하는 게 요산이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에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요산은 왜 생겨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생기거든요. 근데 얘를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신장이 그걸 주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상담을 해보고 문진을 딱 해보잖아요. 왼쪽 신장이 좋은 사람은 노폐물을 잘 버리니까 몸에 그렇게 통증이 별로 없어요. 통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통증을 심하게 느껴요. 몸을 만지고 할 때 그냥 몸 안에 젖산이라든지 피로물질, 요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지는데 아파 죽겠다고 하는 거죠. 온몸이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좌측 신장이 안 좋은 거고 너무 허약해. 뭔가 근육도 없고요. 탄력도 하나도 없고 또 골밀도도 낮고 꼭 필요한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쪽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화형은 일찍 자야지 신장의 기운이 보이게 돼서 몸이 회복이 되죠. 실제로 신장이 자는 시간은 훨씬 더 이른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 5시, 7시. 뭐 요런 사이가 신장이 자기가 스스로 쉬는 시간이어서 사실 그때는 좀 허리를 펴고 쉬어준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뭐 요런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인제 밤에 또 다시 인제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려면 일찍 자야 된다. 언제? 최소한 11시 전에는 잠을 자줘야지. 혹은 9시 반, 어렸을 때 일찍 성장을 할 때는 9시 반 정도는 자줘야지 신장의 기운이 나쁘지 않게 몸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 100만 개의 네프론에서 이런 노폐물을 여과하고 영양물질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루에도 얼마나 한다? 1톤이 넘는 혈액을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피가 1톤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순환해서 콩팥을 지나가는 피가 1톤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지나가니까. 그러면 심장이 하는 기능이 얼마나 크겠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양의 20%가 신장으로 바로 갔다가 간대요. 그만큼 계속 우리가 노폐물을 여과하고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나 물질의 재흡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몸의 항상성이 그런 것들 혈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든가 체액을 유지한다든가 수소이온 농도, 단백질 농도 뭐 이런 것들 혈중 칼슘 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장의 기운에서.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은 차분해요. 왜? 미네랄 재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소화 과정에서 흡수하는 거는 장에서 하는 거예요. 조장이나 대장에서. 그런데 이거에 혈액으로 이렇게 소변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다시 재흡수를 하고 하는 거는 신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그래도 안정적이거든요. 막 이렇게 등락을 잘 안 한다고. 뼈도 두껍고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덜하다거나 그걸 표출하는 것도 좀 덜하고 좀 조용한 편이죠. 왜냐하면 정을 저장하고 생장, 발육, 생식을 주관하는 기능이 바로 신장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화형이 그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서 이 기능이 보완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물과 뼈를 주관하는 게 신장의 기능인데 신주수. 그래서 신장은 주로 물을 주관한다는 뜻이고 수액대사 과정의 기본이 신장, 특히 골수를 생성하고 뇌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속에 물이 단단해야 혈액이 생성되잖아요. 골수에서 피가 재생산되니까.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능력이 좋다. 그다음에 뇌를 소통시키는 기운도 좋죠. 그래서 머리가 좋고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장이 좋은 사람이. 그럼 심장이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게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찍 자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고요. 신주납기, 신장은 주로 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맑은 기를 신부의 봉장에서 속을 안으로 잡아넣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받아들인 공기를 골수까지 보내서 이것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계속 걷고 뼈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참 걷다 보면 뼈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요. 맑은 기운이 뼛속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기운이 나거든요. 특히 큰 산을 가서 산을 타잖아요. 지리산 같은 거, 뭐 설악산 이런 데를 쭉 수시간을 타면 아, 뼈가 시원하다고 하는 느낌의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신장의 기운이 폐의 기운까지 쫙 받아들여 가지고 속으로 저장을 하는 기운이에요. 그런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그런 기운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공기에서 우리가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산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여름에 바다에 가서요.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뼛속까지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기운을 맑게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인 이렇게 본인들도 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신장의 기운은 누구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하고 상관없이 물론 중요한데 화형들은 더 그러니까 더 바닷물에 자주 담궈야 돼요. 원찬이 자주 담그는 걸로 자주 담궈야 됩니다. 네. 침, 뼈, 모발, 귀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공포를 잘 느끼죠. 그래서 신장 기운이 허약하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거를 미리 걱정해요. 그리고 귀에서 잘 울려요. 귀가 울려. 머리카락도 쉬 약해지고요. 침도 삼키는 침, 적시는 침이 있는데 음식을 먹었을 때 꼭꼭 씹었을 때 침이 나와서 꼴딱 삼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콩팥이 만드는 침이거든요. 음식이 잘 안 넘어가 이러면 신장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침이 잘 안 나와, 목이 깎아해 요런 것들 음식 먹을 때. 그래서 이거는 신장 기운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뼈 잘 부러지기 쉽다는 거, 뼈 단단하게 어렸을 때부터 칼슘을 꾸준히 먹여야 돼요. 정말 꾸준히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꾸준히 먹이는 습관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진짜 말 안 들을 때도 그래도 자기 습관이니까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습관을 안 들여놓잖아요. 부모가 통제가 잘 안 되는 사춘기 때 "야 너 키 커야 되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 말 잘 안 들어요.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자식이 벼슬이냐고 왜 지 좋은 거 하라고 그러면서 내 돈 들여서 자기 좋은 거를 갖다 바쳐도 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요. 딴 거 하느라고 대단히 중요한 일도 아닌데 딴 거 하느라고 바빠서 그것도 잘 안 먹고 까먹고 밥도 안 챙겨 먹고 약도 안 챙겨 먹죠. 영양제 당연히 안 먹으려고 하겠죠. "내 병자도 안 된 거 왜 먹냐."면서. 근데 병 들어가고 있어 보면. 막 까칠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도록 계속하면 사춘기도 그래도 무난히 넘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일단 요통이 생겨요. 허리하고 복통 생기고요. 생식 기능이 떨어져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제때 안 나온다든가 임신이 잘 안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생식 능력이 해당하는 거고요. 남자들 같은 비뇨기 계통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정이 잘 안 된다든가 정액의 양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정자의 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론 가임 기간에 사람들한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이 생식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그래서 고렇게 작동이 잘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인후 목에 해당하는 이것도 신장이 좌우하는 건데 특히 임파선에 해당하는 것들. 침샘 주변으로 이렇게 턱선을 따라서 여기가 자주 붓는 사람들도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방면 질환. 신장은 왜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랑 정신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허약하면 어떻다?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분리불안증 같은 거 되게 심하게 느끼고요.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없어진 걸로 겁내하고요.
꼭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증상들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약간 그런 분리불안 장애가 있다든가 엄마 그래서 가다가 기차가 고장 나서 서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잘 한다든가 어 뭐 이렇게 귀신이 뭐 나오면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본 적도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같은 것들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면서 꿈을 되게 많이 꾸고요. 식은땀도 많이 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건지 계속 궁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장은 귀로 구멍이 뚫려 있다. 신장의 기운은 귀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청력이 떨어지고요. 귀에 이상이 오고 이명이 생기고 귀가 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신개규 이음. 전음과 후음이 있어요. 전음은 배뇨, 생식, 후음이 배변이에요. 그래서 이 신장의 기운은 전음과 후음하고 서로 상관이 있어요. 비뇨 생식은 당연히 관계 있다는 걸 알 거고 후음은 배변인데 이 배변도 마찬가지로 수분 조절 능력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신장 기운이 약하면 이 물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분 순환이. 그래서 배변도 나빠질 수 있어요. 수분이 충분히 조절이 안 되면서 변도 어느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 어떤 설사를 많이 하냐면 신장 기운이 약하면 이렇게 막 튀는 설사. 부르르 이렇게 떨면서 막 이렇게 튀는 설사 있죠. 그런 게 와요. 그래서 그냥 질게 쭉 떨어지는 변 말고요. 막 튀면서 버르르 이렇게 싸는 거 있어요. 그런 좀 그런가? 그래서 그런 설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콩팥이 나쁠 때 나오는 변의 형상이고요. 어른들 노인이 돼서 신장 기운이 되게 떨어지면요. 진짜 변이 이렇게 쫙 들러붙어 갖고 찰흙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변을 잘 못 보게 돼요. 이것도 바로 신장 기능이 나쁘면서 오는 배변 현상이고요. 신주의 골수내, 신주는 신장은 골수하고 뇌를 주관한다는 뜻인데 골수라고 하는 것이 신장의 기운, 정기가 영양물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서 이게 영양물질을 재흡수해서 뼈 속으로 보내줘야지 혈액이 재생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이렇게 주관하는 것들이 바로 혈액을 만든다든가 뼈를 또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 증상이라든지 뼈가 자주 부러지는 골절 현상이라든지 이명, 머리가 흔들리는 두훈, 자꾸 까먹는 거 건망증, 실면, 자꾸 조는 거, 깜빡깜빡 조는 거, 실면, 그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도 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질 때 오는 거. 그래서 화형들이 이렇게 되기 쉽다. 화형이 아닌데도 저는 커피 심하게 마시면 이명이 그다음 날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삐 울어. 잠 너무 적게 자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인제 일이 많고 늦게 자고 해 가지고 잠을 막 이 시간도 못 잤어요. 이걸 며칠 하면 요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귀도 아프고. 그래서 귀 속이 이렇게 딱 울리는 것처럼 딱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귀가 삐 울리고. 커피를 많이 먹어도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자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귀의 이상을 화형들은요. 나이가 들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나이보다 더 빨리 귀의 이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체질들도 신장의 손상을 빨리 만드는 환경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발의 생장 탈락, 융택하는 것들이 신장의 성수에 달려 있는데 탈모가 된다든가 백발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장은 지능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혜, 뇌에 영양을 공급해서 기억력, 의식, 사유활동 같은 것들을 좌우하죠. 신장이 기운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다. 물론 다른 체질도 신장이 좋으면 기억력이 좋겠죠. 단기 기억력이 있고 장기 기억력이 있어요. 단기 기억은요. 이 황제내경에서는 내가 금방 보는 거 있죠. 해마 같은 거. 이거는 심장이 좌우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은요. 화형이 되게 좋아요. 머리가 좋아. 우리가 생각하는 플래시 카드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기억하고 삭삭삭 사라지는 거.
그다음에 시험 치기 전날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 암기 과목 막 잘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심장의 기운이 하는 거고요. 막 이렇게 그 본 화면을 이렇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말을 줄줄줄 하는 거 이것도 화염이 잘해요.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장기 기억은 콩팥이 주관한다고. 요거는 약하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유해야 되는 거,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문제를 푸는 거라든지 수학같이, 아니면 오랫동안 뭔가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쭉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정보가 있는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오래전에 기억했던 것들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어렸을 때는 막 금방금방 기억하는 머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죠. 단기 기억.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신장에 저장된 지혜와 같은 이 단기 기억, 통합사고력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학습 능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기혈즉공. 신장은 곧 이 공포랑 기운을 느끼는 거, 공포. 신장의 기운이 허약할 때 공포심을 느낀다. 이런 뜻인데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오줌 찔끔찔끔 산다든지 아니면 정액이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정 같은 것들이 이제 어른들이 되면 생겨요.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만약에 젊은 친구가 유정이 생겼다 그러면 몸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뭐 이렇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성적인 거에 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위를 한다던가 자면서 이제 몽정 말고요. 유정이 생기는 경우는 자위를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되게 허약해지고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고 이런다 그러면 좀 뭔가 지금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념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한번 잘 보세요. 애가 이상해진다 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이제 자기 몸에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의 정액은 골수예요. 그걸 자꾸 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쁘겠죠. 골수가 계속 빠지는 거니까. 또 밤에 늦게 자. 제대로 잘 먹지도 않아.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만 해? 근데 혼자서 막 계속 손장난을 해? 그래서 유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게 되기 쉽다. 남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신음허하면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 심해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는 거고 허리에서 신장의 기운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명문이 오른쪽 콩팥이라 그랬어요. 오른쪽 콩팥의 기운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콩팥이 기운이 좋으면 사람이 건강하고 혈액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활력이 넘치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피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런 불필요한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에 본 경락상의 병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척추나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 아래가 타갑고 다리에 힘도 없고요. 이 신장 쭉 보세요. 양은 오르고 아니 양은 내리고 음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은 음이니까 오르겠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요. 쇄골 아래까지. 그래서 신장균이 약한 사람들이 이 쇄골 밑에 유부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쇄골 밑에 이제 유부혈이 있는데 여기 누르면 엄청 아파요. 되게 아프다고. 그래서 환자분들 오셨을 때 처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아우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경혈점이라서 그렇고요. 입이 마르고 목구멍도 아프고 장단지 아프고 다리 뒤쪽이 땡기면서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발바닥 뜨겁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이런 경락상의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 경락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발 안쪽 면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복부 중앙 옆으로 바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럼 그 라인이 되게 아파해요. 아랫배 여기 쭉 올라가는 세로 라인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배를 만져보면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허리 요통이 생긴다는 거, 다리 힘없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요. 신허가 내장 병증이 생기면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어지러워서 다시 누워야 돼요. 얼굴에 부종 생기고 얼굴이 일어나면 땡땡 부어있어. 눈 부어있고 얼굴색이 어두운 회색, 잿빛 띈다. 특히 이제 신장 기운 안 좋은 여자분들 갱년기 때 이렇게 되기 쉽고요. 남자들도 콩팥 기운 약하면 되기 쉬운데 술 마시고 사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위를 너무 많이 한다던가 이러면 젊은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회색빛으로 얼굴이 바뀌어요. 보이는 것은 막지 못하다. 보이는 건 눈이 침침하다는 뜻이에요. 현명하지 못하고 숨쉬는 것이 짧아지고 되게 급해서 숨이 호흡 가빠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졸립고 마음이 번거롭고 괜히 불안한 거죠. 황량하고 가슴이 자꾸 뛴다. 이것도 신장 허의 내장병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러지 않나 계속 마음이 번잡스럽고 가슴이 뛰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렇게 판단되기 되게 쉽거든요. 이제 신장이 기운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의 기운이 좋아지는 활동을 하면 돼. 그러니까 화영은 술을 마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커피를 마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화형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술과 커피를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가끔은 가능하죠. 가끔은. 오전에 한 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음주는 괜찮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오전에 한 잔 정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일 먹으면 안 돼요. 20대 중반 이후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20대 때 한참 막 이거 커피 많이 먹거든요. 시원한 거.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자궁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화형이 그렇게 먹는다면 더더욱 더 빨리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대변량이 적고 가늘어지면서 길어지고요. 오랫동안 설사가 부룩하면서 계속돼요. 그래서 대변이 부두둑거린다. 배가 그득하거나 식욕이 없다. 성기능이 저하된다. 야간에 특히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한다.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잘 안 들린다. 정액이 저절로 흐른다. 이게 유정이에요. 이런 내장의 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에 해당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수국화가 못되게 상모 상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고 네. 마이크 켜시고 신장의 증상, 이상 증상 많이 배웠잖아요. 다른 체질에도 상관없어요. 이런 증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특히 성장기 때 골수의 작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이 짠 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짠 거라고 하는 게 막 엄청 딴 과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짠맛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요. 애들이 그렇게 감자칩을 먹어요. 감자칩이 되게 짜거든요. 되게 짜요. 짠맛이 강해요. 달지 않잖아요, 감자칩은. 그래서 뭐 스프링글즈라든지 무슨 포테토칩 이런 감자칩 있죠. 그런 과자를 유달리 좋아한다. 되게 짜게 먹는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신장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인다던가 찝찝한 음식을 자주 해조류를 자주 김을 늘 밥상에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밑반찬을 계속 해줘서 신장의 기운이 좋아지고 일찍 재우면요. 그런 과자를 찾는 횟수가 줄어요. 신장 기운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식욕이나 식탐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나 없는 것들도 영향을 되게 주거든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어떤 그 집사님 애기 중에 너무 밥을 안 먹고 진짜 조그맣고 빼빼 마르고 뭐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안 크냐고. 제가 가서 봤더니 걔가 화염이더라고. 그래서 죽염을 이렇게 접시에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면서 지가 집어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개 사놓은 거 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접시에다 담아놓고 간식처럼 지가 집어먹고 애가 딴 걸 먹어도 되냐? 그래서 아 먹어도 된다. 걔 하루 종일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데 소금기 당연히 먹어야 되지 않냐면서 짠 맵다고 이제 김치 같은 것도 안 먹으니까 사실 짠 음식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소금 집어먹고 한 달을 이렇게 놀더니 밥 잘 먹는다고. 그래서 금방 잘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기운을 딱 넣어주면 아직 병 걸린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심각한 병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해주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 좀만 먹여줘도요.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심장에 좋은 음식은 쓴 야채, 쓴 나물 이런 거니까 그런 걸로 채워주고 쓴맛만 있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술이나 커피로 심장의 기운을 채우면 안 돼요. 화영이라고 해서 심장의 쓴맛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심장이 강성한 만큼 그만큼 많은 양의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일 많이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목형은 신맛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화형은 쓴맛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술이나 커피는 영양가가 없다고 기운만 있지. 그래서 영양가가 있는 쓴맛에 해당하는 거를 주로 먹어야 돼요. 그럼 화형은 뭘 많이 먹어야 될까요? 쓴맛에 해당하는 거, 쓴 나물, 야채, 그러니까 상추, 쑥갓, 미나리, 미나리는 단맛이구나. 상추, 쑥갓 같은 거, 봄나물, 쑥 되게 좋죠. 여자들은 쑥이 정말 좋고요. 남자들은 마늘이 정말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쑥과 마늘 우리가 곰이 웅녀가 되는 과정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음식을 네. 우리 설화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곧 봄이 되는데 쑥이 이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마트에 지천에 파니까 쑥 도다리 쑥국 뭐 이런 거 끓여서 먹으면 짠맛과 쓴맛을 같이 먹을 수 있죠. 아, 생선에 쑥국을 이렇게 넣어서 끓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된장에도 만약에 쑥 좀 넣었다 그러면 돼지고기 좀 살코기 숭숭 썰어 놓고 이렇게 쑥을 넣어가지고 좀 끓였다 그러면 2가지 기운을 다 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자는 거죠. 상추도 마찬가지고 씁쓸하게 간장에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아니면 두부랑 같이 먹었다 그러면 짠맛과 쓴맛의 조화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에 맞게끔 음식을 섭취를 하면 보약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매번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셀레늄도 먹이고 심장에 좋은 게 셀레늄, 징코인, 코피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먹이고 그러면 화형인데 그럼 신장이 약하다면 뭐 먹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칼맥, 칼디, BDHA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칼슘에 좋아하는 것, 좋아지는 것들, 신장 기운을 보익할 수 있는 미네랄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챙겨 먹이면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반증도 없어지고 괜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도 없어지고 밤에도 잘 자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개선이 되면서 몸이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